안녕하세요. 이라인 클리닉의 황의경, 이주영 원장입니다. 안티에이징을 위해 다양한 시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꺼진 볼륨을 형성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필러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볼의 꺼진 부위가 고민이시거나 필러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필러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필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러 시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방광으로 인해서 피부 건조나 탄력 저하, 주름, 색소 침착, 무세혈관 확장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조직의 지방은 전반적으로 볼륨이 줄어들면서 중력 방향인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요. V라인이었던 얼굴형이 점점 U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뼈 역시 흡수가 진행되어 볼륨이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흡수가 덜 되는 부위는 오히려 두드러져 보이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필러 시술은 이렇게 꺼지는 볼륨을 다시 채워주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대체로 겔 형태의 녹는 필러인 HA 히알루론산 필러로 진행하게 됩니다. 필러 시술이 처음이신 분들은 어떠한 물질을 인체 내에 주입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기도 할 텐데요. 성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HA 필러 사용 전에는 실리콘이나 PMMA 같이 인체 내에 존재하지 않는 성분을 사용했었는데요.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외부 물질이다 보니 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것이 히알루론산으로 이는 피부, 관절, 안구 점막 등 다양한 인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매일 분해되고 다시 생성되기를 반복하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HA 필러 사용 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히알루론산 성분이 분해가 돼 사라지고 만일 필러가 문제가 되더라도 히알루로니 다제라는 효소를 사용하여 히알루론산을 녹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여 시술할 수 있는 부위는 어떤 부위들이 있을까요? 네, 볼륨이 필요한 부위는 어느 부위든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의 중심 부위는 볼륨이 가해질수록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는데요. 이마나 눈밑이나 앞볼이나 코, 팔자, 턱이 이런 부위에 해당합니다. 꺼진 관자 부위나 또 옆볼에도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어려 보이는 눈매를 위한 눈밑 애교살이나 또 요즘 트렌드인 도톰한 입술을 위한 시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 시술이 가능한데 모든 부위에 같은 종류의 필러를 사용하나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히알루론산은 분해가 쉽게 이루어지는 성분이므로 유지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 분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교제를 첨가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 히알루론산이 뭉쳐지게 되는데 이를 크로스링킹이라고 합니다. 크로스링킹의 횟수에 따라 필러의 점성이나 탄성이 달라지므로 콧대나 턱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필러를 또 눈밑 애교살이나 입술에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시술하시는 원장님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의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필러의 통증 정도나 시술 후의 불편함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시술이 처음이신 분들은 통증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연고마취나 신경마취 이후에 시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신경마취의 경우 치과에서 받아보신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마취할 땐 다소 따끔하게 통증이 있지만 마취 이후에는 뭔가 느낌은 있지만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시중에 나오는 많은 필러들이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마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필러 시술 후 통증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술 후 불편함은 끝이 몽퉁한 캐뉼라라고 해서 캐뉼라로 시술을 받으면 멍이 생기는 불편함을 일단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시술 부에 일시적인 약간의 부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필러 시술이 끝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히알루론산이 인체 내에 존재하는 성분과 동일하지만 외부에서 만든 물질이고 또 물질의 결합을 위해 가교제라는 특수한 단백질이 첨가되므로 이로 인한 염증이나 알레르기의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나 흡연을 일주일 정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륨을 만들고 모양을 만드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부위가 눌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마 시술 후에는 모자를 피하셔야겠고 콧대 시술 이후에는 안경에 의한 눌림을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턱끝을 시술 받은 이후에는 손으로 턱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무실 때 정면을 보는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필러가 눌러졌을 경우에는 병원에 재내원해서 몰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러는 또 열에 민감한 성분이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 찜질방은 일주일 정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러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필러 시술에서 나타나는 알러지의 경우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이어주는 가교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요. 필러를 만들 때 이러한 가교제를 씻어내는 것이 그 회사의 기술이므로 오랜 연구기간을 보유하고 있는 고품질의 필러를 잘 선정하여 시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극히 드물지만 필러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괴사의 경우 혈관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생기는 괴사는 사실 거의 없고요. 많은 양을 주사하여 혈관이 압박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 100%까지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시술 부위가 통증이 심각하거나 또 조직이 지도 모양으로 검푸르게 변색되거나 수포가 발생하는 경우는 괴사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시술받은 병원에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필러 시술에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하게 필요한 양만을 젠틀하게 천천히 시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기간이 길고 또 고품질의 필러를 꼭 필요한 양만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서 시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선정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꺼진 부위를 그저 과하게 채우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필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화의 원리를 잘 파악해서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키는 시술과 함께 병행하여 꺼진 부위에 들어가는 필러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도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안티에이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필러 시술에 대한 내용과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볼륨이 꺼져서 고민이시거나 필러 시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라인 클리닉의 황의경, 이주영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또 만나요.